번 반복하긴 좀 그러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제는 넓이 파트예요. 넓이라는 적분의 넓이. 넓이를 하시면 적분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적분을 하는 건 맞아요. 적분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결론은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요런 기호들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직사각형 박스의 넓이를 결정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는 무조건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박스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얘가 결론은 y 값이에요. y의 값.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 x보다 위에 있는 파트는 계산을 하시면 양수값이 나오는 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계산값이 음수가 나오십니다. 그냥 계산만 해버리면. 근데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양수다 보니까 그 부호를 잘 바꿔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x축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이를 보시려면 지금처럼 이제 이게 대표 문제인데,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보시려면 x축하고의 관계성이 이제 중요하게 돼 있어요. x축하고의 관계성.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당연히 잘 그리셔야 돼요. 42번 같은 문제는 x축하고의 관계성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풀었던 방정식 오른쪽 이게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풀어서 그림을 조금 최고차항이 양수고 0, 3,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두 개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분식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각각 계산을 따로따로 해주시긴 해야 되는데, 얘는 계산을 하시면 양수값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하시면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값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이셔서 두 값을 덧셈해 주셔야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더 고난이도 문제 나오실 텐데, 여러분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무슨 형태가 있냐면 정대칭이 있어요. 그 정대칭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 문제가 되겠어요. 정대칭에 대한.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이에요.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와요. 딱 이때만, 딱 이럴 때만. 0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0이 아니 상관없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 가장 기본적인 대표 예제긴 한데 상위권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좀 이따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될 때는 둘의 넓이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연습하실 때 따로따로 계산치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때는 위에 있는 계산치를 한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계산치가 얘랑 동일할 거라는 거를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3차 함수에서만 이 유형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 유형 하나만. 알겠죠? 이 유형 하나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들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답만 맞추는 공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선생님이랑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3차 함수예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볼래요. 근데 이미 다 인수분해 해줬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최고 차이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0, 1, 2예요. 어때요? 똑같죠? 어디가 똑같냐면 이 간격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여기 계산치와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쪽만 계산하시고 2배를 해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억해주세요. 왜냐면 뒤에 유형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미적분 1은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형태들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실 때까지 좀 필요하겠고요. 자,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얘는 자, 두 번째 유형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뭐하다 지금? 같다라고 돼 있어요. 같다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C를 구간으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런 식의 표현법을 해내요. 뭐냐면은 A부터 C까지 fx, dx 적분한 값은 당연히 양수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fx, dx 적분한 값은 음수다 보니까 두 개의 등호를 붙이고 싶으면 한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든가 이쪽에다 마이너스,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취하면 돼요. 그렇게 되겠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 넓이가 같을 때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지 않아요. 이 C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좀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C는 별로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넘겨요. 넘기게 되면 A부터 C까지 fx, dx 그리고 C부터 B까지 fx, dx 가운데 기호는 당연히 넘겼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합칠 수 있는 구간이 되어버려요. 앞에서 정적분 계산 방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 fx, dx 적분만 했을 때는 결론의 계산치가 0으로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알겠니? 넓이와 같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같은 요런 대표 문제 교과서에서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표 유형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고 여러분이 대칭축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는데 얘를 미분해 보시면 이제 대칭축을 쉽게 왜 여기 기울기가 0이니까요. 얘를 미분해 보시면 2x-4 얘가 0이 되는 x값은 2가 되겠어요. 대칭축은 2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요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가 1대2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정확하게 대칭축에서 반반이기 때문에 요쪽 넓이랑 요쪽 반쪽의 넓이랑 같더라.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저 미지수 P를 어떻게 잡느냐? 이 미지수 P를.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 구간 0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는 뭐를? 이 fx를. 그러면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기 때문에 결론은 계산값이 0이 나오겠다. 이걸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잠깐 시간 드릴 때는 요런 완기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넓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표현법만 달라진 거예요. 표현법만 달라진 거예요. 이 넓이들이 뭔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차 수열을 이 순서대로 이룬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b는 당연히 a 플러스 c일 거예요. 요 표현, 등차 수열. 여러분 넓이 쪽에서는 의미를 찾는, 정적분 쪽에서는 계산을 했고 넓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지금 내가 A부터 C까지 지금 뭔가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해보고 싶어. A부터 C까지. 계산을 했을 때 값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했을 때 값. 그러면은 진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A부터 0까지 A부터 0까지 0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얘네들의 fx를 적분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여기서는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A나 B나 C나 양수값이 나와요.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계산치 이 계산치는 A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계산치는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진짜 계산치는 B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또다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내가 정적 분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캐치하시는 게 이제 정적분에서 여러분 정적분을 하시고 넓이 쪽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계산하면 음수, 얘는 양수,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계산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을 뭘로 바꾸시는 거냐? 마이너스를 다 취해주시면 얘네 둘이 마이너스 2b가 되시는 거고 얘는 b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어차피 계산도 안 될 뿐더러 정적분까지는 좀 계산적인 연습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하고의 관계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음수가 나올까 그 값이 양수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조금 여기 쪽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앞이랑 달라진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그래프를 이제는 좀 잘 좀 생각해 보셔야겠다. 근데 지금은 저 fx가 무조건적으로 x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였다. 대칭축은 당연히 미분을 해봐도 뭐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진 않겠지만 좀 이따가 대표 기출도 해야겠네. 여기서 1-h 1 플러스 h 요 사이에 요 넓이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h는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가장 좀 작은 양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간격의 결론은 그냥 있다 뭐 그런 얘기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넓이 이쪽을 sh라고 얘기하는데 sh는 인테그랄 1-h부터 1 플러스 h 저 10 f x dx 얘는 앞쪽 정적분 때도 얘기했지만 극한을 보는 거예요.
극한을 보는 문제니까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식을 이렇게만 써내시고 우리가 좀 약속을 얘가 적분이 되면 라지가 돼서 F 1 플러스 H를 대입하고 미분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얘가 적분된 게 라지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얘는 이 F 프라임 1의 꼴이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변형은 괜찮겠죠? 결론은 진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요걸 내가 f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형태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하면서 그냥 문제를 조금 수정할게요. 이 정답은 14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가 없어.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앞에 쪽 문제랑 틀리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지금 이게 아니라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보자면 이 fx를 그러니까 수정을 하자면 예를 들어 fx를요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고 여기가 다 바뀌겠죠. x축이 여기 있는 거고 그래프 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다 똑같다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문제 한 문제 더 풀려고 했는데 그냥 그럴 바에 수정을 조금 취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틀리겠죠. 넓이라고 했단 말이야. 넓이야. 넓이 값은 무조건 SH 자체가 양수여야 하는데 근데 이 값은 음수란 말이에요. 진짜 접근을 해보시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왜냐면 식이 이렇다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틀렸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푼 거랑 뭐가 달라지느냐? 답은 똑같겠네요. 왜냐면 내가 식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치니까 정답은 똑같겠어요. 식은 바뀌어도 정답은 똑같다. 그 의미를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요 안쪽으로 식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식이 그냥 6x 제곱 플러스 1로 바뀌어서 정답은 똑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근데 x축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의미를 잘 좀 캐치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x축하고의 관계성을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식이 두 개로 같이 있는데 이런 식은 한꺼번에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에 대한 계산치와 분리를 합니다. 빼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dx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계산치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적분에 대한 계산치.
요 앞쪽만 요 그래프를 보시고 의미적인 걸 판단하시면 좋겠다. 얘는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에 대한 계산치를 취해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a나 b는 넓이라고 나와서 양수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a값, 얘는 b값.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앞쪽 값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뒤쪽 값은 계산하시면 9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쪽 값은 계산하시면은 정적분을 하셨을 때 뭐 우함수라는 특징도 있고, 뭐 그냥 계산을 하셔도 4, 8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분명히 8이 나오거든요. 근데 살짝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x축이 있고요, 2라는 건 상수함수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럼 당연히 파이라고 그냥 생각이 나겠죠. 저도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얘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곡선하고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이에요. x축이 아니라 y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역할이 분담되는 거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x축일 때 어떤 곡선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죠. 그럼 여기가 한 칸이 되는 거고, 이 높이를 y값이 결정을 하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x축 위에 있으면 적분을 했을 때 양수값,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값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y축하고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y축하고의 관계성을 볼 때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차피 무조건 간격에 대한 얘기니까 양수값인데, 이 높이를 결정하는 거, 뭐 가로 세로라고 해도 되는데 뭐 옆으로 쓰러뜨렸다고 할 때 얘는 x 값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값,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으면 음수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절대로 이 얘기는 나오면 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못하러 그립니까? 이런 거를.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본 적도 지금 처음 볼 거예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전혀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함수는 그냥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 것 뿐이지, 이게 서술형에 나와도 이렇게 풀 필요는 1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 함수를 배워가지고 득이 될 건 없고, 저거는 이제 포물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y는 x 대칭을 해서 다 바꿔주시고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이 단원 맨 마지막 유형 16번, 17번에 가서도 배울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y는 루트 x라는 게 있어요. 유리함수죠. 무리함수죠. 나 0부터 뭐 4까지 넓이 구하고 싶어요, 여기. 근데 문과는 못 구합니다. 이 넓이 못 구해요.
그냥 계산으로는 못 구해.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역함수가 있잖아. 역함수가 뭐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y는 x제곱이야. 얘를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 넓이 구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 2라고 해서 여기는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적분을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 넓이는 0부터 2까지 x제곱 dx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구하자면 그렇지 좋죠. 얘는 박스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예요. 8 빼기 이것 값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역함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 함수를 그리는 방법 해설지에서는 요 그림을 줬을 텐데 여러분은 저런 그림을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뭐로 바꾸냐. y는 대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x하고 y를 다 바꾸시면 돼요. 그냥 문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바꾸라고요. 그래서 두 직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y는 0과 x는 4.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근데 y는 0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뭘로? x축이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야겠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0하고 2고요. 이 함수와 x축하고 y는 4, x는 4, x는 4. 문제에서 원하는 건 비근침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식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0부터 2까지 당연히 분리해서 하셔야겠고요. 한 번에 정리는 안 돼요. 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양수값, 얘는 음수값.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얘는 그냥 플러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 5번 문제는 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다, 전체 다. 자, 이제는 좀 더 활용 범위를 나가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면은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이번에는 두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넓이. 우리가 넓이를 구하시려면 일단은 두 곡선들이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원리는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뭐 배우신 학생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위쪽씩 빼기 아래쪽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 자체는 이 부분들을 부분구조법하고 똑같이 n등분을 하시고 여기를 박스로 만들 거예요. 박스로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가로는 항상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로가 양수값이려면 당연히 위쪽씩 빼기 아래쪽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로가. 그리고 여기들을 이제 좌표를 보셨을 때 당연히 x좌표고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쪽식이 fx니까 fx 빼기 아래쪽식 gx. 이쪽식은 그래프가 교차됐기 때문에 베타부터 감마까지 이번에 gx-fx d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위 빼기 아래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위 빼기 아래. 결론은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위에 어디가 아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다시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X축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얘는 X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와서 질문하는 게 선생님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가 음수 나오나? 아니라고. X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고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이 간격은 얼마가 나오니? 7이죠? X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X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두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하자라고 돼 있으면은 앞에서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을 때는 x축을 그렸지만 이제는 x축을 그리지 않습니다. 2차 함수고요. 최고차항이 양수고요. 당연히 y는 3이라는 거랑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x좌표예요. 즉 3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는 x좌표니까 이 x좌표가 0하고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한 넓이에 대한 접근식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까지 이것도 하나의 식이 되는 거예요. 윗식 빼기 아래식. 이 접근치를 해주시면 계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상수함수도 하나의 식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래식은 2차 함수가 되겠고요. 가운데 빼기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식 쓰는 연습이 우선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줍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여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적분 배웠던 거랑 똑같고요. 이제부터 8번 유형부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속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 계산치가 남들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이 바뀌는 지점이 여기인데 식이 바뀌는 지점을 일단은 구하셔야겠더라. 그렇다면 이 직선하고 이차함수의 교점을 먼저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2차식을 풀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2인데 보더라도 이쪽은 1점이 되겠고 뭐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쪽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식을 나눠서 여기 부분 여기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할 하셔도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쪽 식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쪽 식 왼쪽은 2차 함수에 연관되고 오른쪽은 1차 함수에 연관이 됐더라. 교점을 찾으시고 그래서 앞에 쪽 구간 0부터 1까지는 넓이가 x제곱 dx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다. 당연히 양수값이니까 부호 변동 없이 그냥 가운데 플러스 해주시면 이 넓이 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쪼개서 식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요런 2차 함수의 넓이 부분을 엄청나게 할 텐데 왜냐면은 진짜 10문제 풀면은 이런 식으로 2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함수가 2차 함수의 넓이일 거야. 여기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딱 요렇게 x축이랑 둘러싸인 요런 형태들에 대한 넓이가 공식이 있더라. 그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걸 여기다가 이 유도는 한 번만 해보고 몰라도 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걸. 공식 유도를 왜 해주냐고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 넓이를 알고 싶어요. 먼저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A는 양수네요. 맞죠? 자, 그럼 먼저 이 넓이라고 하는 있는 부분은 넓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음수값이 나올까 양수값이 나올까? 음수값 나오겠죠. 넓이라고 하겠으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걸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막막합니다. 그래도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하고서 나오면 되지. 그냥 계산을 할게요. 플러스 2분의 b의 x제곱 플러스 c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이제 넣을 건데요. 베타를 넣고 알파를 넣을 건데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죠. 전에 계산 기법 중에 하나. 베타 세제곱 있고 빼기 알파 세제곱 있고. 됐죠? VCXA. 아, 미안. 오케이. 됐지? 여기는 2분의 b에다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c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제 얘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극락계수의 관계성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을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식을 여기서 모두 꺼내서 앞으로 끌어낼게요. 됐고, 그리고 여기서 A도 앞으로 나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여기 있던 A가 밖으로 나가면서 얘네들 다 A를 붙여준 거야. 다시 A가 안으로 들어가면 식은 원래 위에 있던 거랑 똑같고. 이거 3분의 아, 여기 내가 틀렸다. 여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아, 피곤해. 한 번 더. 한 번 더가 뭐냐면은 분수들이 다 있다 보니까 또 보기가 불편해서 여기서 6을 다 앞으로 끌어낼 거야. 6분의 1을 끌어낼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앞에 뭐가 붙냐면 2가 붙을 거고요. 얘가 없어지고 앞에 3이 붙을 거예요. 여기는 6이 붙을 거고요. 됐니? 자,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어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요 안에 식만 정리하면 2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됐죠? 됐죠? 자, 여기식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3 베타 제곱 남는 것만 보자. 자, 여기 식을 좀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럼 뭐가 남지?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럼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얘가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갔다 그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이 식이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못합니다. 절대로 시험장에서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가 나와 있는 책이 교과서는 거의 없고요. 뭐 개념 원리나 어떤 근데 전혀 중간 뭐 과정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보시면 몰라도 돼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냐면 없어요. 됐죠? 아지 마시고 그냥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양수값이 되도록 해야 돼. 그리고 요 A에다가 최고차항에다만 절대값을 붙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쪽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간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격의 세제곱이에요. 간격의 세제곱.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꼭 x축하고만 쓰이냐? 아니고요. 방금 전에 예제 7번에서 했었는데 예제 7번인지 6번인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전에 이 문제 했죠? y는 요거랑 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어요. 맞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아까는 식을 써주긴 써줬잖아요. 식 쓸 줄은 알아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근데 뭐야 이거 넓이 구하라고? 이런 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6분의 최고차항이 지금 1이긴 한데 1이니까 절대값을 해도 쓰진 않겠죠? 근데 간격이 얼마야? 4점. 맞죠? 그냥 4의 세제곱. 그러면 이게 그냥 넓이가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할까? 왜냐면은 이런 형태도 되고 얘를 더 확장시키면요. 얘를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공부를 지금 보시면은 2차 함수랑 예를 들어 상수함수 지금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가 맞죠? 근데 옆에가 이런 형태로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이네요. 근데 어차피 이걸 한쪽에 다 넘기면 위에 거랑 결론 똑같은 형태들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공식을 보셨을 때 이때만 되는 게 아니라 직선 이런 형태들까지 다 좀 이따 어차피 거기 나오긴 할 건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얘는 2차 함수 어차피 두 함수씩 얘랑 어차피 식을 상대에서 넘기면은 결론적으로 다 2차 함수랑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모조리 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는 넓이 6분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만이에요. 절대값 A 그리고서는 근의 간격 여기만 신경 쓰시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이쪽이요. 이쪽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6분의로 시작하는 건 똑같고요. 간격의 세제곱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한쪽에서 한쪽을 넘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A랑 라지 A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한쪽에서 한쪽을 그냥 빼시고요.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2차 함수식을 한쪽으로 정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제부터는 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거나 앞에 쪽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알려준 세 공식은 굉장히 유용하고 그 공식을 모르시면 못 푸는 문제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라고 했을 때 양수 a값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2차식을 이렇게 좀 빼주시면은 그래프 자체가 0하고 a로 나와 있어요. 여기 넓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 적분식 원래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치가 좀 많아져요. 그러고 그럼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에 대한 공식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6분의 간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간격의 세제곱.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하셔도 필요 없고요. 얘가 2분의 9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실 때도 어차피 왼쪽이 세제곱이고 넘기시면은 9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세제곱에 대한 형태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A는 바로 3이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이 될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두 이차함수와 1차함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항을 하다 보면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공식에 대한 얘기는 똑같게 결론이 나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AX가 있고 그럼 일단은 우리는 X좌표의 교점이 좀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X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AX 뭐 한쪽으로 다 넘겨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X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정리하실 때는 X를 다 한번 좀 소거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는 2 플러스 A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쪽은 그러면은 0인 거고 한쪽은 2 플러스 A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넓이에 대한 얘기는 6분의 2차함수의 최고차항은 또다시 1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간격에 대한 세제곱 2 플러스 A의 세제곱 간격의 세제곱은 그게 넓이기 때문에 36이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을 자꾸 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꼭 최제곱식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만 비교해서 A는 4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거. 괜히 이쪽을 3차식을 풀라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성에서는 최고차항의 한쪽에서 한쪽을 빼시고 절대값을 취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교점이 되겠어요. 그럼 다 넘겨주시고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무한 인수분해가 안 되죠? 되니? 안 되죠. 이제 문제인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한 점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두시면 되겠다. 알파, 베타. 그럴 경우에는 여기 넓이에 대한 얘기는 또다시 6분의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그리고 앞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던 게 그냥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은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게 2가 있겠어요. 얘가 9더라. 그럼 이 식을 먼저 정리하면은 넘기고 2로 나눠주면 뭐야? 네, 3의 세제곱으로서 두 분의 차가 3이더라. 그럼 여기서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두 분의 합이죠. 이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식으로 접근을 안 하면 계산은 계산대로 굉장히 복잡해질 테고 그리고 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더니 되게 깔끔한데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대표 문제라도.
이렇게 풀면은 그냥 두근이 정확하게 나오죠. 더하면은 뭐야 더해도 왜 이래. 베타는 2분의 5가 나올 테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근의 곱 알파 베타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나와서 a는 4분의 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대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공식을 모르시고 정말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도 공식이 딱 하나 있어. 근데 잘 구분해야 되는 게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그것도 어떤 경우에서만 접하는 경우에서만 여기가 공식이 정해져요. 공식이. 이 공식은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2차 함수 공식만 유도하는데도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건 절대로 묻는 건 나올 수 없고요. 그냥 아까랑 구분을 해서 아까는 6이었고 여기는 12였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간격의 4제곱이 되겠어요.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왜냐면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학교 시험에 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기출문제에서도 여기까지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알고 계시면 당연히 계산치가 좀 빨라지는 거고 모르신다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냐? 이 3차 함수 정확하게 그려야죠. 이 3차 함수. 3차 함수가 x축하고 이루어지는 게 0이랑 2에서 그리고 최고차항은 음수니까 아래쪽에 시작을 할 거고 2에서는 한근, 0에서는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고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여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공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겠고 그냥 적분식 0부터 2까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뭐 그냥 조금 더 나는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뭐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안 써주셔도 되겠고 두 근의 간격 근데 하나는 중근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간격 2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집혀줘. 근데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죠? 두 도형의 넓이와 같을 때.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절대로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x축하고의 관계성을 보는 거고 이건 두 함수를 보는 건데 어차피 함수를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x축 이 두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우리가 넘겨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형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잘해요. 두 넓이가 같다. 그럼 앞에서 봤듯이 베타 값은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가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해. 근데 아래쪽을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래쪽 모형이 S1, S2다. 이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넓이와 같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베타 값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있을 뿐이지. 왜냐면은 한 번만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S1에 대한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떤 식이 위에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요쪽 식을 fx라고 할 테고 요 식을 gx라고 할게요. S1이라고 하는 거는 위식 fx 빼기 gx
자, 오른쪽 S2에 대한 넓이는 베타부터 감마까지 gx 빼기 fx dx.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를 취해 주셔야겠죠. 됐니? 원래 그리고 이항을 하실 거예요. 이항을 하실 거예요. 이항을 하시면 그냥 x는 조금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맞니? 여기 앞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잘못했나? 쉽게 안 없어지지? 야, 진짜 미안해.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했으면 안 되지. 내가 틀렸지?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맞죠? 그냥 이것도 위 빼기 아래 한 거고, 위 빼기 아래 한 거고, 이거 위 빼기 아래 한 거니까, 미안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어야죠. 됐니?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요, 이 마이너스를 붙은 거를 이 마이너스 요 안쪽에 주자고요. 안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f 빼기 g dx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쪽에 주면서 이 식의 순서가 바뀌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식이 되고 가운데 플러스에다가 베타부터 베타까지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식이 합쳐집니다. 최종적으로. 알파부터 감마까지 f 빼기 g dx는 0이고요. 아니면 어차피 결과식은 0이기 때문에 알파부터 감마까지 g 빼기 f 넓이가 같으면 그냥 한쪽식에서 한쪽식을 아무 쪽에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위아래 구분은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0이라는 것만, 그리고 우리는 양 끝만 신경 쓴다는 거. 저 가운데 베타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많이 나오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근데 문제가 여기는 조금 한 3문제 정도만 보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문제가 조금씩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과서만 푼 학생들이 이걸 가져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은데 이 K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 한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풀게요. 왜냐면은 식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지금 K가 3보다 교과서들마다 K가 3보다 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K 값이 0하고 3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3보다 클 때는요, X축이 있는 상태고 양수니까 0, 3, K가 되는 거고요. 0하고 3 사이라면 0, K, 3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풀이를 보면은 선생님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고 여기 넓이 같다고 하면은 풀이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요 풀이는 0부터 K까지 이거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K에 대한 4차 방정식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이런 3차에서는 되게 특수한 조건이 하나 존재한다고 했어. 맨 처음 문제에서. 어떨 때 두 모양이 같을 수 있다. 어떨 때? 어떨 때? 점대칭일 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학생 그냥 이 식 자체는 이해를 하되 계산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K값이 얼마? 6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고 이때는 K값이 얼마? 그렇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좀 이따 또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데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대신 K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해주고 그래프를 보시라. 반복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70 이거 이 문제는 뭐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얘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넓이랑 같아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3으로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고 이 문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 0부터 3까지 이 계산치로 끝내주시면 돼요. 더 이상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알겠죠? 이 계산치 특별한 거 없더라. 넓이와 같다고 돼 있으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끝. 근데 이제 이 문제 82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방금 전 문제는 되게 쉽게 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헷갈린다고.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고 돼 있어요. 두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방금 전 문제랑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학생들이 여기를 교점을 찾으려고 뭔가 연립을 하거나 그런 행동 자체가 무의미해. 연립을 할 필요도 없고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단 말이에요. 넓이와 같으면요 우린 처음 점하고 끝점만 보시면 되겠고요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한쪽씩에서 한쪽씩을 빼면 됐어요. 즉 뭐냐 이 문제는 0부터 2까지 그냥 우리가 뺄 때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는 게 좀 더 편한가? 뭐 아무 쪽에 상관없어요. 그냥 mx에서 빼기 처음과 끝을 본다는 것만 명심해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중간에 여기 교점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내신 시간을 조금 아까워. 그냥 모의고사면은 솔직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100분이니까. 내신이기다 보니까 조금 더 범위가 작으니까 꼭 좀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6번 유형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두 유형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여기도요. 다 대표 문제는 가장 빈출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과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공식을 모르시면요. 시험 시간 안에 수식을 정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한번 도전 정신이 심하시면은 푸셔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그런 식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문제 일단은 보시면 풀이 방법은 어떤 2차 함수가 있더라. 2차 함수를 정리해서 그리면은 마이너스 x로 빼서 그리면은 x 마이너스 3이니까 0하고 3으로 그려진 2차 함수가 될 테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직선 mx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선 얘기하지 않았지만 m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m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양수값이겠더라. 그리고 그럼 이 넓이를 2등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쪽 파트. 교점 한구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으니까 어차피 한 점은 0인 게 정확하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x에 대한 교점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거냐면 원래 있던 요만큼의 넓이는요. 원래 있던 넓이는요. 6분의 2차함수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라서 쓰지 않으시고 요 간격의 세제곱 여기를요 2등분 할 거예요. 2등분 뭐가요? 얘가요. 여기도 6분의 보면은 0하고 3-m이니까 최고차항의 절대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시면 크게 의미 없고 간격의 세제곱 얘가 2등분한 값이 등호가 같더라. 이렇게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과 학생들이 됐다. 못 맞추더라고요. 왜냐면은 반복 연습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여기는 그렇다면은 지워주시고요. 당연히 푸시면 안 된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왜냐? 묻는 의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서 2분의 27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얘도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냥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냥 얘는 mx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mx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저의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냥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부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축하고의 관계성이 아니라 결론은 교점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교점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교점을 구하려고 해보면 넘겨서 아무리 한들 절대로 인수분해가 또다시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얘도 그냥 어떤 교점에 대한 얘기를 알파, 베타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넓이 얘기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최고차항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넘겼을 때 딱 두 가지밖에 못 알아내죠. 합이랑 곱밖에요. 이 둘밖에 못 알아냅니다. 근데 얘는 세제곱이네요. 이거는 꼭 그대로 세제곱을 가지고 뭔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얘네 둘을 가져다가 뭐 하셔야 되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만 변화시킵니다. 제곱만.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가 아니지 4 알파 베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m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되겠어요. 됐니?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6분의 간단하게 한 번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얘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해 주시는 거예요. 2분의 3승 줄이고 보면 당연히 3승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곱을 이용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곱식이 저 식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2의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묻는 문제가 뭐냐? 최소값이에요. 아 근데 또 이 식을 안 해? 선생님이 왜 자꾸 저런 제곱 형태나 이런 걸 왜 안 풀까? 그냥 이 자체가 정답이 나왔고 이 자체가 m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이 최고차 다 완전 제곱식 알아서 정리가 다 됐고 이 식을 또 푸는 거는 안 좋은 색깔. 이 안에 있는 값은 1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2죠. 맞죠? 완전 제곱식.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 경우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2분의 3승은요, 선생님? 아, 괜찮아요. 2분의 3승은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제곱만 0으로 만드는 경우밖에 안 나오겠다. 혹시나 자, 이 다음에 답을 보낸 학생들이 간혹씩 있어가지고 그냥 답까지. 왜냐면 12의 2분의 3승을 못 하신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 12의 2분의 3승.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12의 2분의 3승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4 곱하기 3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지수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 그러다면 2의 3승과 3의 2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어차피 8로 끝났고요. 얘는 다시 한번 3의 2분의 3승이라는 건 3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로서 뭐 당연한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결론은 8, 3, 루트 3 여기 6이 있어서 차분하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얘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차 함수 위에 어떤 접선과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와 접선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알아달라. 이번에 뭐 축이 어쩌저쩌고 있으니까 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1,3이라면 한 대략 이 정도? 거기서의 어떤 접선 자체가 있을 테고 접선 및 y축 곡선 3개로 둘러싸인 거.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요만큼. 그러면 일단 접선부터 구하자면은 프라임은 2x니까 기울기 접점 1,3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접선식은 되게 뭐 어렵지 않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 0이고요. 여기 접점의 x좌표는 1이었죠. 그래서 두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를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그런 접근식은 뭐야 이 y가 왜 나오나? 0부터 1까지 윗식은 2차 함수식이 되겠고요. 아래식은 1차 함수식이 그냥 계산치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떠있는 그냥 결론은 어떤 접선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 오늘 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두 접선이 둘러싸인 넓이라고 돼 있죠? 하지 마요.
이 공식 저 공식 외우면 나중에, 근데 이거는, 이 형태는 나중에 많이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공식은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식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 얘도 이제 수능의 모의고사에서 이 형태가 이제 한 4-5번 많이 되게 빈도가 높은 유형인데, 보시면은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조금 2분의 1이니까 조금 완만하게 되는 2차 함수예요. 위의 점 2분의 2와 마이너스 2예요. 보시면 얘는 프라임은 얼마지? x.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2,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근데 시작하는 점도 뭔가 대칭성이 있게. 야, 이거 뭐 간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괜찮아. 그냥 하자. 양쪽에 접선을 그리면 뭔가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로 나올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로 구해보셔도 상관없고요. 당연히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얘는 y는 길게 2고 지나는 점은 되니까 플러스 2.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은 결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노란색이거든요. 저 노란색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그것만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노란색을 좀 여러 개 쌓아둔 게 이제 수능 기출문제나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 노란색.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에서 요만큼 빼시면 정답이야. 그쵸? 당연히 1반화가 되는데 1반화 따위는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왜? 여기까지만 1반하면 돼. 삼각형을 1반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여기 간격 얼마죠? 4점. 높이 당연히 y좌표만 구하면 높이 얼마요? 4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그리고 제가 여기 얘기할 때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 간격 얼마? 4.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 거기까지만 신경 써요. 간격 최고창의 개수. 그럼 이쪽 넓이는 계산을 하지 말고 2분의 1 간격의 세제곱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